네, 수요일 장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그야말로의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낙폭도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현 시점 우리 어떠한 전략이 맞을지 이 시간 강호진 전문가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의 급락 사실 보면서도 안 믿깁니다. 이런 수준의 급락은 처음 봐서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개장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단,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곡점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시도를 했으나 결국엔 실패하고 오늘 양지수 모두 다 이제 10%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선물을 좀 보더라도 장중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대까지 확대를 했다가 지금 0.7% 하락으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수치마저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국내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우리가 저가 매수 혹은 내일 반등 이런 것들을 좀 확신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에 대한 반등 가능성 혹은 수급적인 변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코스닥을 좀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반등 무조건 나온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이나 우리가 분봉상으로 좀 봤을 때도 저점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특히나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21선을 좀 아득히 넘어서 지금 61선 부근까지 지금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지 구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아랫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갑자기 급등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변동성 지수가 어느 정도 반응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78.23 구간까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를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안정화가 되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보다는 적습니다. 그 이유는 상승폭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미증시 하락분에 대해서 좀 반영시키기보다는 지금 국내 증시를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지금 미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안 오른 것도 아니고 특히나 미증시가 오르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더 큰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 중요한 거는 유가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480원대로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1,500선이 확실하게 넘어가지 않는지 그런 것들 확인이 필요하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8%대, 9%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지금 4%대로 지금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아직 확신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보안을 좀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방어를 좀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또 이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지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다 불태우겠다. 네, 불태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도 완전히 노이즈가 제거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수익을 내더라도 확실한 저점을 좀 확인하고 가는 게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오늘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지금 미국이 들고 있는 물자로만 봤을 때도 영원히 전쟁 가능하다, 전면전
장기전을 시사를 하면서 또 한 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듯하고 말씀 주셨듯이 나스닥 선물 지수 또한 계속해서 내림세, 물론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부담스러운 자리에 움직여주고 있기도 하고 환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변수와 함께 우려의 그 포인트들이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우리 시장의 상승 주역들이 오늘 그야말로의 급락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참 많이 울고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하이닉스는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좀 급락을 좀 보이다 보니까 지수도 더더욱이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 뭐 분봉 상황을 좀 보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을 좀 시도를 했으나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좀 보이게 되면서 반등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게다가 조금은 우리가 지금 확신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실리는 음봉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이것도 좀 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펀더멘털이 흔들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가 조정 여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목표가 막 삼성전자 30만 원 혹은 뭐 SK하이닉스 1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드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도 그만큼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22만 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이유가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이평선들을 이탈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단기 추세가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바로 우리가 비중을 태울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 게다가 오늘 제가 개장 방송 통해서 일단은 삼성전자 18만 원 구간,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90만 원 구간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켜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아직은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증시가 중장기적인 하락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 내, 길어도 2주일 내로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러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 장기전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하는 바와 좀 반대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반응도 역시나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에 큰 조정을 좀 받고 오늘 특히나 양시장이 모두 10%가 넘는 그런 조정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리는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는 한번 저점을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 내로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이 될 거다라는 관점이지만 오늘 장에서 공격적인 추가 매수 물타기는 자제해보자로 우리 사인을 받아봤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와 함께 시장을 견인했었던 현대차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도 10% 이상의 급락입니다. 최근에 답답했었던 이 박스권을 현대차 60만 원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 50만 원 이탈 그 전후로 자리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장중에는 49만 원 선을 터치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담아가고 있어서 네. 결국에 단기 바닥 현대차는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역시도 지금은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 안정화를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차를 진입하셨던 분들,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 타이밍이 좀 야속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50만 원 구간에서 돌파를 만들어내고 60만 원, 이제 70만 원까지 근접을 했었는데 지금 이틀 만에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한다. 특히나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정 구간에서 서서히 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PBR 1배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 조정을 좀 받게 되면서 지금 PBR 1배 수준 미만 수준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저평가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판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최대치를 좀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피지컬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장주들 말고도 그 안에 속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HL만도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보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2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재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PBR 1배 수준까지 또다시 밀리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대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다시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당연히 우리는 매수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데 지금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른 로봇주들,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HL만도를 얘기할 때 로보티즈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액추에이터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3조 원, 심지어 4조 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HL만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심지어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양산이 가능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정말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량이 아니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다른 기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현대차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양산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현대모비스라든지 HL만도 이런 기업들이 단연 수혜를 본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HL만도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전혀 받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급락에 또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 상승에 내가 포모를 느꼈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또 정보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점이라든지 저점 이런 것들도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잠재워지기를 좀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진 3월이죠.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S 하나씩 가볼 텐데요. 오늘 사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수익을 밟던 종목들. 강력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거칠게 매물이 출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산일전기 봐주세요. 산일전기는 우리 30%의 수익을 가져가는 자리에서 오늘 14%의 하락입니다. 지금은 어떤 자리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실적이 정말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우리가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 반등장에서 소외가 될까?
라고 한다면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AI 상승,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그 이후에 따라갔었던 이런 전력 인프라주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뒤따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력 인프라주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전력 쇼티지라는 이슈가 단기 테마에 그러니까 단기 테마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리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 물려야 반드시 기회가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30%의 수익을 달성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2거래일 연속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심지어 이전 저점 구간까지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조정이 나와주고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봉상 저점이 일단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일전기뿐만이 아니라 뭐 이전에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최대 실적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 전력 쇼티지한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더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뭐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특히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군들이 상승이 많이 나오는데 산일전기 역시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같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일전기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데에는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선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추려서 살펴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산일전기라는 점 여러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60%, PI 첨단 소재는 20%의 수익을 가져가는 자리였는데 오늘 뭐 급락이잖아요. 네. 이 또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좀 빠르게 가면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실적을 보여드렸어요. 자, 실적 같은 경우에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진 않지만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그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우리가 지금 자주 보고 있는 PER, PBR 같은 경우에도 1배 미만,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연도 기준으로 5배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를 한번 쭉 늘어놓고 보게 되면은 이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인데 주가는 안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 60%의 수익을 낸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다 반납했어요. 다시금 시세 초입 구간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PER도 다시 10배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금 PBR 같은 경우에도 1배 미만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후속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만큼의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적자 기록 이후에 계속적인 흑자 전환, 그다음에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재무 안정성도 상당히 높아요. 부채 비율도 40%대, 유보율도 2000%대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9%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또 PER은 10배 수준, 그다음에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1배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은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도 주가 중장기 차트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여전히 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다시 한번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도 우리가 하락장이지만 계속해서 관심권에 더 보자 AS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떨어져서 이럴 때 매력 있는 섹터
어디라고 보세요? 네, 이럴 때 좀 봐야 될 섹터, 저는 전력 인프라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지금 반도체, 특히나 이제 AI 투자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전력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아마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간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전력 수요를 또 앞당겨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인프라주들 좀 보게 되면은 앞서 전기도 좀 보여드렸지만 효성중공업도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20%가 넘는 조정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전선주,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때 그러니까 들어왔었던 거래량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전력 인프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 조정이 좀 보여질 때 우리가 다시금 전력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최근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단번에 끌어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쇼티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력주들 계속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북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이런 대장주들이 증설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 수요를 그러니까 남은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증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또 거기에 더해서 LS 일렉트릭 이게 세 종목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특히나 이렇게 조정이 나와줄 때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결국에 믿고 갈 수 있는 거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나중에 반등을 만들어낼 때 혹은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때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PER이 7,000배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수급이 어느 정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려면 새로운 피지컬 AI가 됐든 실적 개선 혹은 실적 증가세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라면은 수급이 다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실적주로 수급이 그러니까 대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섹터를 관심 섹터로 더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오늘장에선 잡아 먹혔습니다만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는 앞으로도 이어질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주, 전력기기 쪽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 마감까지 5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용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저가 매수 혹은 이런 것들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리실 텐데 사실 지금 B2가 최대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오히려 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장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신용 초과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물타기 혹은 신용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또 탄력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탄력이 조금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 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매도 타겟이라든지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 잔고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용 대차 잔고 관련해서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도 있고 반대 매매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려 섞인 마음으로 말씀 주신 듯한데 자 동시호가 특징 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로템인데요. 어제 방산 그렇게 불이 났는데 오늘은 그야말로의 급락이거든요. 하루 만에 뒤바뀌어서 현대로템은 두 자릿수의 급락이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방산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방산주들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차익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까지 좀 실리면서 장대 음봉들이 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이런 대장 방산주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중소형 방산주들까지 다 끌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또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보수적인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렇게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또 버텨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는 지금 방산주들이 추가적인 흔들림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장중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시간 체크가 좀 필요하실 텐데 제가 이 부분들은 정보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대응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플러스 방산주들은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짜 짧게 시간이 있는데 오늘 정유주는 또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강합니다. 정유주가 당분간은 해답일까요? S-오일 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이러한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점상을 가고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자,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거의 18만 원까지 근접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다시 하락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일봉상으로 좀 봤을 때 마이너스 10%대에서 지금 마감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2%인데 이러한 것들로 좀 봤을 때 마찬가지로 좀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만약에 내가 지금 방산주들 혹은 정유주들을 보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S-오일 오늘 분명 장 초반에는 급등이었는데요. 장 막판으로 다가오니 10%의 급락입니다. 결국에 오늘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든 하루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